자, 그런 거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해서 첫째 납세 의무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나오죠.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다. 요건 과세 객체 또는 과세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과세 대상은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들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물건을 사면 취득세 내야 되죠? 상식적으로 접근할게요. 그럼 취득세는 무조건 물건만 사면 취득세 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취득이 됐을 때 취득세 내는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게요. 자, 뭘 사면 취득세 내죠? 맞았어요. 뭔지 몰라도 맞았어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건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가 되느냐? 부동산 위주가 되겠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자동차를 사도 취득세 낸다.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은 취득세 낸 거 알잖아요. 그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거 있죠. 근데 개집을 샀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낸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과세 대상,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냐 세금과 관련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러나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물건의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오늘부터 집에 가실 때 세법은 공부하지 말고 하나 사보는 거예요. 자동차 대리점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거기에서 견적 뽑아주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나 되죠? 얼마 나온대요. 예,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죠. 욕 뒤지게 먹습니다. 먹은 대신에 기억은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요. 집을 하나 사요. 아직 거 어때요? 우리에게 한 방 있는데. 그런 다음에 요거 아파트 얼마예요? 요즘 시세가 한 5억 갑니다. 그럼 취득세 얼마 내야 돼요? 얼마 정도 나오는데 막 계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중개사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즉석에서 답이 나옵니다. 요율이 있으니까, 그대로 세율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법정 갖다 책 갖다 놓고 막 찍어요. 그리고 이제 좀 미안하니까 내 눈치 보면서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그리고 또 혼자 막 고생해요. 짠하죠. 그런 다음에 취득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알았어요. 돈 벌어갖고 올게요. 욕 뒤지게 먹지만 이럴 때 취득세 내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죠. 하나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기억에 오래 갑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길 포기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충격 먹으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적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은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표예요. 자, 과표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액이 되는 거죠. 이게 물건이 가액이 될 수도 있고 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은 가액이 될 수도 있고 건수, 그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 무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세 표준이 금액이다 그러면 우리가 종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냐? 대부분의 세금은 다 종가세예요. 우리는 종가세 위주로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1억 주고 샀다. 1억 금액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종가세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물건의 수량이다, 무게다, 또는 횟수, 건수다. 여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우리가 종량세라고 얘기하죠. 종량세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어이구 대단해요. 여러분 경력자들이세요. 그럼 쓰레기 봉투를 무슨 봉투라고 그러죠? 종량제 봉투라고 그러죠. 왜? 거기는 금액이 아니라 뭐가 되죠?
그렇죠. 부피가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부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5리터가 있고 10리터가 있고 그다음 또 오이구 쓰레기 자주 안 치우시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0리터 그래요. 참 그럼 언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사할 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또 합리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이 종가세입니다. 다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똑같아요. 종량세는 5리터다 그러면 5리터는 어디서 사도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량세에 대한 것. 종량세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 일부, 아까 얘기했죠. 건당 6,000원씩이라는 거, 말소등기 같은 경우.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관공서에 가서 서류 띱니다. 옛날에는 우표 같은 걸로 해서 붙였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고. 요즘은 그냥 생략되죠. 그게 수입인지죠. 수입인지가 바로 인지세입니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당 얼마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종가세 위주로 배웁니다. 시험에는 종가세다 종량세라 구분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용어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게 바로 과세 표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률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시험과 관계없어요. 정률세율이 있고 정액세율이 있습니다. 정률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액세율은 그렇죠. 어이구 대단하셔요. 금액, 정해진 금액. 아까 얘기했죠. 등록면허세 중에서 말소등기는 그렇죠. 건당 6,000원. 이게 정액세율이 되는 거죠. 퍼센트가 나오면 정률세율이다. 금액이 나오면 정액세율이다. 이렇다 하는 것. 이해가십니까? 잊어먹으세요. 시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세율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뭘 구하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되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요걸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요것들은 세무사한테 재밌는 거예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는요, 국세에 대해선 박사입니다. 지방세는 못해요. 여러분이 아마 세무사보다 나을 거예요. 지방세는. 왜냐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이 국세거든요. 지방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서울서 강남에서도 세무사 몇 분이 오셨어요. 세법 참 못했어요. 옆에 분들이 더 잘했어요. 지방세는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러잖아요. 지방세 너무 많이 잘 배워갖고 간다고. 그분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는 잘하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집을 팔았다, 부동산을 팔았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죠? 세금에 대해서 몰라. 공인중개사 도움 받아요? NG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식. 자, 여러분이 어떠한 내 소유권을 갖다 방어하고 싶어요. 누가 내 걸 뺏으려고 그래. 그럼 법에 호소해야 되겠죠. 법에 대해서 몰라. 그럼 누구의 도움 받죠? 그렇죠. 변호사 도움 받죠. 또는 법무사도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그래.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럼 누구의 도움 받죠? 공인중개사 도움 받죠. 또 한 번 NG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걸 모른다 그러면 법무대리인 누가 되는 거죠? 변호사.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공인중개사. 집을 팔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집을 팔라고 하는데 잘 몰라. 누구의 도움을 받죠? 사고 파는 건 공인중개사죠. 근데 세금을 몰라. 세무사의 도움을 받죠. 그럼 마지막 문제예요. 부동산을 샀으면 세금에 대한 건 누구의 도움 받죠?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실무거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는 잘 알아요. 이건 누구의 도움 받는다? 세무사. 답이 순식간에 나와요.
근데 내가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를 샀는데 세금 계산해야 돼. 내가 잘 몰라. 그럼 누구의 도움 받죠? 공인중개사? 그렇죠, 공인중개사. 그렇게 다 하는데 이제 실무에 들어가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죠? 법무사가 대행 다 해주죠. 등기까지 다 해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취득세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도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면 다 실무에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 밥그릇을, 수수료를 여러분이 좀 이 안에 혹시 법무사 안 계시죠? 욕 바가지로 먹을 건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는 부동산 경기 힘들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 밥그릇으로 챙겨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양도할 때는 액수가 크고 하니까 추징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무사 도움은 받지만은 그런 것들은 법무사한테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 확장을 좀 넓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에 나와 있는 것은 네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요건 취득세에서도 요거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거고, 그 다음 등록면허세에서 또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각 개별 세법마다 요것들에 대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용어가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셔갖고 요거의 용어만 알고 가셔도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뭐예요? 대답들 잘하셨으니까 오늘 다 성공한 거네, 그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세금 내야 되느냐 뭐라고 그러죠? 세율. 그럼 세금은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됩니까?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이 공식은요,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국세, 법인세 모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 세금 산출하는 공통된 공식이 요거예요. 요거만 알면은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6번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밑줄 치세요.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금전급부라는 것은 금전납부를 얘기하는 거죠. 세금은 반드시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법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돈으로 내라. 그런데 액수가 커요. 돈이 모질라요. 이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즉 물납이라고 얘기하죠. 해서 세금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예외는 물건납부도 허용이 된다. 물건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물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물납은 뭐예요? 원칙이 돈으로 내는 거니까 돈으로 내는 게 많겠죠. 그럼 물납은 뭡니까? 조건을 정해놨어요. 그럼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죠. 얘가 많죠. 돈으로 다 내니까. 그럼 요거는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몇 가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얘가 곧잘 나온다는 것. 항상 돈으로 내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돈으로 내는 건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외로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요거 한 가지만 서비스로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요. 돈 낼 게 없어요. 현찰이 딸려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거지. 전 주변에 봤어요. 부동산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 담보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짓고 이러신 거예요. 이분이 집에 가보면은 기름 보일날 뗄 때인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추운 데서 계셔요. 신발도 형편없고. 그럼 내가 훨씬 더 가난한데도 내가 기름 넣어주고 왔다니까요.
그분 내가 세금 계산 항상 해줘갖고 짜네요. 혼자서 요만한 데다가 그저 두부 데워가지고 간장 여기에다 식사를 하세요. 왜? 돈이 없어서. 다 돈 대출 받아가 짓고 그 진 돈을 갖다가 어디에 보증금 다 받은 것을 건설회사가 다 가져가고 월세 나오는 걸로 은행에 이자 갖고. 참 근데 그분도 한 재산이 그때 당시 한 100억대 됐으니까 대단하시죠. 그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집도 되게 커요. 그 동네 3층짜리 정원이 문 하나 대문 하나가 그때 당시 1,000만 원짜리. 근데 돈이 없어요. 신발도 내가 사드렸고요, 슬리퍼도 사드렸고, 내가 더 불쌍한데도. 근데도 그분들은 그건 아세요.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쳐다본대요. 웬 가정부 나오듯이 쳐다본대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해요. 지금은 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엄청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죠? 아유, 부러워요? 부러우면 그럼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어이 그럼요. 광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재 개그입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이 제일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018년에서 이제 세법 개정이 되고 보유세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뭐 집을 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돌아갈 거고, 파나 임대사업자로 해서 세입자 모으나 다 여러분 다 돈벌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해서 1차 2차 동차로 해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다 자신 있죠? 처음엔 다 자신 있다고 그래요. 여름철에만 이제 체력 비축만 잘하시면 되죠. 그때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자, 뒤에 378쪽에 보면은 용어 정리 나와 있죠. 물납이다 하면은 거기 나와 있죠. 물납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재산세 같은 경우, 종부세 같은 경우, 요거는 물납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만은 조건이 있어요. 물납을 했을 때 조건은 뭐냐? 내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가 30만 원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나 저기 그 조그만 원룸 하나 있는 거 이걸로 세금 낼게. 그리고 나머지 거스름 돈 줘.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만 원 세금 내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짜리로 세금 내고 나머지 거슬러 달라고 하면 정부한테 강제로 매각하는 거나 똑같죠. 조건을 걷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물건 납부가 허용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아두실 건 세금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분할납부.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일시불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일시불이에요. 근데 예외는 뭐냐? 너 돈이 모질랄 때가 있지 않냐? 부동산만 가지고 있지 현찰이 부족한 경우에는 2번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3번 안 됩니다. 2번에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납도 조건이 똑같습니다. 조건은 납부할 세금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분납도 허용이 되고 물납도 허용이 됩니다. 예. 그럼 법령이 정해져 있죠. 여기까지 질문하시면 가슴이 뜨끔하네요. 오늘은 몸만 적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45일 안에 한 번 더 내면 됩니다.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고 2달 안에 내면 되지만 우리는 지방세 개념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도 한 번 내고 며칠? 45일 이내만 내면 돼요. 만약에 그럼 또 질문 또 나오죠. 45일 이내 못 내면 어떡하느냐? 못 내면 벌칙이 매겨지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벌칙은 뭐냐? 요때까지 내야 됩니다. 45일 이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느냐? 재밌네요. 가산금. 1번 가산금이다. 2번 가산세다. 그렇죠. 가산세. 가산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 벌칙의 성격. 가산세. 요거 뒤에서 할 건데 사장님 때문에 미리 하는 거네.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뭐. 그렇다고 금방 죄송하다 그러면 제가 덧벌쯤해서 어떡합니까? 가산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가산금. 그 가산금은 뭘 연상을 하면 되느냐? 고지서 나오죠. 정기요금. 납기내, 납기 후 나오죠. 납기내 요때까지 요거 내면 돼. 안 내면 납기 후 요금이 더 크죠. 요게 바로 이제 가산금 개념, 연체이자 개념. 그래서 전 고지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 되면 협박장이라고 그래요. 너 요때까지 내면 요거 내. 요때 안 내면 이만큼 내야 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고지서는 좀 제 표현상으로 이제 협박장이다. 돈 빨리 요때까지 마련해 내라. 이런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효과가 크대요. 그래서 그 액수가 차이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걸 보고 납기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분납이라는 게 있다.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절 조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조세 분류에 관한 것은 그냥 여러분이 얘기했던 대로 국세냐 지방세냐 요 개념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면 뭐라고 그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됩니다. 그럼 국세다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딱 2개뿐이 없어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하나 더. 뭐가 있느냐? 자,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국세, 세무서에다 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 받는 거죠. 요건 당연히 임대사업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3가지만 국세예요. 국세는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뭐죠? 종부세. 요것도 소득세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사업소득세예요. 사업소득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서비스해 드릴게. 종합소득세라는 것. 종합소득세라는 건 종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명절 때 같으면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적이 있죠. 다들 부유하게 크셨나 봐요. 그럼 하나 물어봐야죠. 종합 그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받아봤어요? 그래? 그럴 나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겁 안 받았다니까. 좀 불우한 시절을 보냈나 봐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캔디, 예, 과자, 사탕,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굉장히 부유하게 보내셨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은 굉장히 지기 싫어해갖고 어려운 생활 보내셨나.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종합소득세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이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오늘 미리 서비스 어려운 거니까. 종합소득세 안에는
6가지의 소득세가 합해진 거예요. 글자 그대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안에는 6가지 소득이 있어서 이걸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합쳐서 1년에 한 번 하나의 세금으로 내자. 이게 종합소득세죠. 언제 내는 거죠? 오, 여러분들 뭐 배울 게 없어 이제. 그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는 얘기죠. 그럼 옛날에는 그것도 유치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그래, 바쁘셔요? 그러면 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과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그럼 과세되는 소득은 우리가 소득세법에 의하면은 8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죠? 8가지.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종, 퇴, 양이 있습니다. 미스양도 아니고 뭐가 되죠? 종퇴양이죠. 한번 해보죠. 종퇴양. 종은 뭐가 있느냐? 종합소득. 퇴는 퇴직소득. 양은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받았다. 그럼 퇴직소득세 내야 돼요.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러면 종합소득 안에는 퇴직과 양도소득은 포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답 맞춰보세요. 1, 2, 3, 4, 5 답이 몇 번? 너무 어렵게 설명했구나. 다시 한번 1, 2, 3, 4, 5번 답이 몇 번?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유치하게 세법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너무 유치하죠. 유치한 게 나왔을 때가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가지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8가지, 7가지 줄어들다가 6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할 때마다 만드느라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을 만들려니까. 요건 뭐냐? 이근배.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고 나니까 여자예요. 상상은 곤란한 거예요. 그냥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안에는 6가지의 소득이 합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근배 사기연. 이근배라는 유명한 사기꾼이 있는데 잡고 나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여자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죠? 해서 이근배 사기연이라는 6가지가 종합소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이는 이자소득. 어떨 때 나오죠? 은행에 저금을 했더니 이자를 주더라.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근로소득. 직장 다녀서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요. 이분들은 어디 세무사 시험반에 오셨나? 증권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했어요.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더니 1년 동안 장사를 잘해갖고 이익이 나왔다고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게 배당금이죠. 배당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죠. 여러분. 사업소득. 사업이라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대표적인 거가 되고, 여러분들도 합격을 해서 개업을 하면 사업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중개업을 하면서 사업소득 내고, 은행에 돈을 많이 벌어놔 가지고 이자소득도 많이 걷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이나 퇴직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회사를 그만뒀을 때 목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내요. 매달 연금식으로 분할해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은 8가지가 있는데 8가지에 해당이 돼야지만 세금 내는 거예요. 돈을 수십억을 벌었어요. 수십억을 벌었어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근데 법 중에 제일 잔인한 법이 뭐라고 그랬죠? 세법이라고 그랬죠. 도망갈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기타 소득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법이, 세법이 제일로 잔인하고 제일로 바보 같아요. 허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사항 배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허점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세법 강의하면서도. 말 안 들으면은 혼내키듯이 보복성 세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주 유치합니다. 예, 해서 지내다 보면 다 아시겠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다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기타 소득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그럼 또 여기서 돈 얘기 나오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복권 당첨되신 적 있으세요? 얼마요? 5,000원이요? 5,000원은 세금을 안 띱니다. 5만 원까지 안 띱니다. 5만 원 당첨되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5만 원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1억에 당첨됐다. 1억에 당첨되면은 얼마 세금 띱까요? 모르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제 내가 받을 건 챙겨야죠.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죠? 귀여워요? 벌써 다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개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그래요. 착하네. 어릴 때 내 모습 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요, 내가 더 이상해져요. 그래서 3억까지는 20% 기타 소득세를 띱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배우겠지만, 이따 배우겠지만은 지방소득세 10%까지 해서 22% 띱니다. 근데 3억, 그러니까 1억짜리 당첨이 되면 딱 답이 나와야죠. 2,200 띄고 7,800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3억이 초과됐다. 3억까지입니다. 3억이 초과되면 세금 많이 걷죠. 33% 띱니다. 놀랄 게 하나도 없죠. 사람 심리가 100억짜리 당첨됐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100억짜리 당첨되니까 무슨 세금이 33억이야. 거꾸로 67억에 공돈이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생각하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33억을 너무 많이 준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세는 이게 다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양도소득세. 여기에서 한 6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안 나왔죠? 나올 확률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에서 6, 7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득세 전부예요. 이제 이게 소득세 전부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세무사 시험 보러 가도 되겠죠? 모르면 몇 번이에요? 오케이. 왜 그것만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그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도 2주택까지 해서 그 임대소득을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 액수가 적으면은 안 할 수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모든 합계 월세가 2천만 원 이렇게 기준 내 갖고 계산할 때 있는데 점차 올라갈 겁니다. 보유세가 더 강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집 하나 갖고 있고 그걸 갖다 세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밖에 나가서 세 들어 살고 있다 이런 데도 있잖아요. 임대사업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일이 거기까지 확인할 인력도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몇 채 있으신데? 질문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친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런 거 되면 이제 시간 날 때, 쉬는 시간 이럴 때 물어보시면은 대신에 정체를 밝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내 아는 사람이 요번에 상속을 받는데 이런 건 다 본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건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놓으면은 이제 실무 예외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갈 때도 세무서 강의, 직원들 강의 나갈 때는 탈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 강의합니다. 어디에 대해서 조심해라는 거. 기업체 강의 나갔을 때는 탈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그냥 합쳐있을 때는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예민한 건 피해서 갑니다. 그래, 공통적인 거니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탈세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강의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기업체 강의 따로, 그 다음에 그 세무사 강의 따로 하는 거죠. 같이 합쳐서 하면 난리 납니다. 예?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 일반 저 기업체 다니는 분들하고 나와서는 뭔가를 얻어가려고 오는 건데, 원칙만 얘기하면 책에 있는 대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 할 때는 책 갖고 강의를 안 합니다. 그냥 어느 한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은 그게 본인한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야지 고맙다고 기립박수 받죠. 원칙대로 하면 에이 이럽니다. 뭔가 눈동자에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눈동자 뭐 얻어가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에? 얻어갈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이렇게 된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세다 그러면은 종부세 안 나올 때 있고 한 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된다. 이것만 하더라도 16개 중에서 6개는 맞으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가 다 지방세가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요 정도만 배우면 되는데, 얘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니까 뭐만 신경 쓰면 되느냐? 3가지만 신경 쓰면 돼요. 사올 때 취득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되는 거죠. 그럼 재산도 아무나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재산세를 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또 우리 해볼까요?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낼까요? 부동산 당연하죠. 토지 건물이 있죠. 뭐 주택 이런 거. 부동산, 또 자동차. 그래요? 거기 어디, 저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예요? 자동차 갖고 있다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큰일 나죠. 자동차세를 내야죠. 가실 때 어디, 저기 주소가 어딘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낼게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저기 많이 갖고는 안 계실 겁니다만은 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정도 개념이 되겠죠. 비행기. 옛날에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 집 있죠? 네. 땅 있죠? 네. 상가 있죠? 네. 그럼 옛날에는 비행기요 없어요 하는데, 요즘 강의 나갈 때는 비행기 있는 분도 계세요. 경비행기. 그것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옛날 또 배, 선박이다 그랬으면 이제 요트 이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없어요 했는데 요즘엔 또 있습니다 이래요. 그게 뭐 중고도 있고 막 그렇대요. 요트.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관심 있게 보는데, 뭐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도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러래죠. 좋잖아요, 그죠? 이제 다 미래의 사장님들인가요? 노 합격을 해야지. 자, 그 다음 380종 나왔습니다. 02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전가 유무다 그랬으면은 전가가 뭐죠? 전가? 떠넘긴다는 뜻이죠. 그럼 세금을 떠넘긴다. 요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 들어와서는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전가 여부. 그렇지만 오늘은 문적 쓰는 거니까 용어 자체는 알아둬야 되겠죠. 세금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가 여부에 따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첫째,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요. 시험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를 한 번쯤은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해드립니다. 직접세다 그랬으면은 뭐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 다음 담세자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야 된다. 똑같은 게 직접세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의 대부분은 다 직접세예요. 대부분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고 다 직접세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다. 소득이 있겠죠? 소득이 있으니까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부담해야 되겠다. 담세자가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 이름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대부분이 직접세예요. 그럼 간접세는 뭐냐? 서로 달라. 즉 담세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여러분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여러분이 부담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납부하느냐? 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즉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떠넘긴 거, 이게 간접세죠. 이게 나쁜 거예요. 요건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다 그랬으면, 자,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다 우리 가게에서 한 거예요. 이 사장님 옷이 이게 10억짜리입니다. 그럼 10억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는 항상 몇 프로죠? 10%. 무조건 10%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부담한 거고, 여러분이 부담한 걸 걷어서 사업자가 대신 한꺼번에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체납자 사업주들 명단 나오잖아요. 법인세나 소득세는 못 내도 전 이해를 합니다. 왜? 사업하다 보면 돈 없을 수도 있죠. 부가가치세는 남이 낸 세금을 갖고 있다가 다른 데다 쓰고 막상 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체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 이미지가 안 좋다고 봐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사업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걸 소비자에게 전가 떼어넘긴 세금을 간접세, 간접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갑니다. 점심때 짜장면을 드세요. 짜장면이 얼마죠? 아, 그런 건 잘 안 드셔요? 그럼 비싼 것만 드시는 거예요? 4,000원, 5,000원. 싸우지 마세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홀에서 드시는 거하고 배달하고 또 다르고요. 내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싸우라는 게 아니라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세금을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떳떳하게 단무지 더 달라고 하란 얘기예요. 내 권한이니까, 소비자의 권한. 그래서 김치찌개가 얼마다,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밑반찬은 달라고 떳떳하게 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요 담배 태시는 분 있나요? 아, 담배세 있죠. 요것도 뭐예요? 담배 그 5,000원인가요? 4,500원? 4,500원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담배 가게 주인이 세금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부담한 걸 담배 가게 아저씨가 대신 신고 납부하는 거란 얘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이구, 금방 나오네 주세. 딴 데는 잘 안 나오는데. 약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 술에 붙는 세금, 그렇죠? 소주가 얼마죠 식당에서? 목소리가 제일 컸어 이번에는. 4,000원이다 그랬으면은 그 안에 주세가 포함된 거죠. 여러분이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밑반찬도 주고 이러는 거죠. 기본 안주를 주는 거고.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대부분의 직접세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세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혼자 튀니까 옛날에는 자주 나왔었습니다. 요즘엔 좀 뜸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면 땡큐죠. 부가가치세는 전가한 세금 간접세가 된다. 그 다음에 03번 목적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과거에도 목적세냐 보통세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나오면 땡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세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이 보통세예요. 쉬운 말로 보통세는 뭐냐? 세금을 걷어서 특별한 용도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부서가 먼저 따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련되게 얘기해서는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점잖게 하지만 부서 중에서 먼저 보는 부서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세. 대한민국 세금은 대부분이 보통세예요. 보는 사람 임자예요. 그런데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라는 것은 이미 세금을 부과할 때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여기만 써야 돼요. 이게 목적세 개념이 되죠. 따라서 얘는 일반 경비가 아니라 특정 경비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세 4개, 목적세 하나 집어넣어요. 대부분의 세금이 보통세니까 보통세가 많겠죠. 목적세는 적겠죠. 그러니까 얘가 4개, 얘가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타나는 게 목적세예요. 이름 자체에 어떤 게 있느냐 볼까요? 이름 자체에 교육세가 있어요. 그럼 교육세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시설 기반 확충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청문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어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질문할 건데 설마 대답이 교통, 에너지, 환경시설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할 건가요? 진짜 그러려나 보네. 그래요. 그럼 교통시설, 에너지, 환경시설 기반 확충에만 써야 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농어촌 특별세. 그럼 요것도 질문할 건데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되죠? 뒤에 대답이 짧아요. 농어촌 하면 나보고 알아들으라고.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 써야 돼요? 농어촌민을 위해서. 다 좋은 말이에요. 농어촌 시설 기반 확충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목적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3가지만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땡큐죠. 교육세, 교육시설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여기에. 그럼 나머지는 다 보통세란 얘기죠. 그럼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게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뭐예요? 사올 때만 써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유치한데? 그럼 그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걷어가지고 양도할 때만 써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괜히 설명했어요.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적세는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뜸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문제 출제될 게 할 만큼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비하인드 스토리.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요, 목적세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1시간씩 정해 있어요. 일몰시한이.
몇 년간만 걷는다. 몇 년간만 걷는다.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된 거예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벌써 진작 없어져야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 없어져야 되는데 얘들은 저항이 없어요. 세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세법은요, 먼저 언론에 터뜨립니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면은 유보하고 수정합니다. 딱 던졌더니 반응이 없어.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걸 조세 저항이라고 그러죠. 농어촌 특별세 일몰이 끝났는데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걷어가지고 농어촌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서 계속 연장이 들어갑니다. 한 번 연장은 대부분 3년씩 하거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진작 없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가 기반 확충에 써야 된다. 차 막히지 않냐? 물류비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한까지만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항상 요건 저항이 적어서 연장이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거 걷어서 농어촌 특별에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죠. 소득세법도 이제 6개 구간이 7개 구간으로 42%짜리가 나올 건데, 여러분한테 잠깐만 얘기할 거면은 뉴스를 보시되 세금에 나오는 게 나오면은 그냥 다른 데 돌리세요. 왜냐하면은 아직 정확하게 세법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린 상태에서 이것저것 얘기 들면은, 세법은 뭐예요? 개정안이 나와야 되겠고 통과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겠고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겠죠. 시간이 1년 후딱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년이 있죠. 2018년이니까. 내년에 없으면 이번 12월까지 취미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적용될 시험에 관한 세법 개정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정리를 하고 시험에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개정되기도 전에 이런 썰이 나왔는데 막 나왔을 때 이걸 담아두면 더 혼란이 옵니다. 우리에겐 일단 실무보다는 뭐죠? 시험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세법은 대부분이 12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이때가 제일 많이 바뀝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다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 1년, 2년 유예되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강의하면서 그때 개정된 건, 확정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세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1쪽에 4번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거는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